자, 다음 7번입니다. 미연물에 대한 완전 연소 반응식을 쓰시오. 불연성인 경우, 그러니까 연소를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쓰시오. 자, 연소 반응식은 이 물질들이 O2와 반응하는 것이고, 항상 O2와 반응을 해서 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1류 위험물이나 6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항상 해당 없음이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생성물을 쓰게 되면 기능장 수준에서는 약간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겠죠. 자, 1류랑 6류부터 골라보면요. 과염수산 암모늄은 1류입니다. 1류라서 반응을 하지 않고요. 과염수산은 6류입니다. 6류이기 때문에 이 둘은 해당 없음이 되겠죠. 자, 메틸에틸 케톤은 4류 위험물이고요. 트리에틸알루미늄 3류, 메탄올 4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연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 문제당 5점짜리 문제이고 5점짜리 문제인데 가나다라 마가 있으니까 각각은 다 1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해당 없음과 화학 반응식을 완전하게 완성했을 때 1점씩의 배점이 되는 그런 화학 반응식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들여야 되는 노력에 비해서 약간 점수가 짠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 답번에 해당하는 거 보시면 메틸에틸 케톤 CH3COC2H5라고 쓰시면 됩니다. CH3가 메틸이고 C2H5가 에틸이고 가운데 있는 CO가 가운데 끼어 있으면 양쪽에 탄화수소를 가진 상태로 가운데 끼어 있으면 이것을 케톤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자, 플러스 O2를 하게 되면 이 앞에 있는 메틸에틸 케톤에 해당하는 원소가 C가 있기 때문에 CO2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H가 있기 때문에 H2O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개수를 완성하게 되면 2, 11, 8, 8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리에틸알루미늄은 에틸 C2H5가 3개 있는 알루미늄이고요. O2랑 반응을 했을 때 Al2O3가 생깁니다. 자, 여기에서 Al2O3가 되는 이유는 이제 알루미늄의 주기율표 위치가 산화수 3을 가지는, 그리고 산소는 산화수 2를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대각선으로 내려와서 Al2O3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고, C랑 H가 각각 있기 때문에 C는 O2랑 만나서 CO2, H는 O2랑 만나서 H2O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계산을 했을 때 꽤 식도 길고 뭐 분수도 나오고 해서 복잡합니다. 자, 연습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개수가 2, 21, 그 다음에 1, 12, 15로 완성이 되는데 자세한 풀이 과정은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메탄올은 메틸 알코올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메틸 CH3 알코올 OH를 쓰시면 되겠고, O2랑 만났을 때 CO2랑 H2O가 생기게 됩니다. 앞에 있는 메탄올을 구성하는 원소가 C랑 H가 있기 때문이고, 개수를 통해서 이제 개수를 구해보면 2, 3, 2, 4로 완성이 됩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미정계수법을 일일이 해드리지는 않고 이렇게 개수를 보고 넘어가고는 있지만, 나름의 방법으로 이제 개수를 찾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방법으로 남은 시험 기간 동안은 대비를 해보시고, 미정계수법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론 강의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응식을 쓰라는 문제가 나오죠.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나오기 때문인데요. 트리에틸알루미늄은 C2H5가 3개 있는 알루미늄입니다. 앞에 문제에서는 산소와 반응했고, 이번에는 물과 반응한다고 하죠. 자, H2O와 반응했을 때 이 H2O가 웬만하면 이렇게 수산화와 수소로 나누어져서 이 수산화기가 앞쪽에 있는 이 양이온을 가지는 이 원소와 서로 결합하게 됩니다. AlOH가 되는 AL의 산화수가 3 플러스, OH의 산화수가 1 마이너스라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서로의 개수를 이제 보완할 수 있는 OH가 3개가 되는 형태로 결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남은 이 수소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에틸에 들어가서 에틸의 수소 하나를 채워주는 에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렇게 쓰신 다음에 미정계수법을 통하면 이제 계수가 1313으로 완성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기체인 에탄은 연소 범위가 3에서 12.4%를 가지는 가연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위험도를 구할 때 위험도는 낮은 값분의 높은 값 빼기 낮은 값을 통해서 위험도 U를 구하게 됩니다. 위험도를 구하는 식이 낮은 값에서 높은 값 빼기 낮은 값을 하는 거라서 에탄의 위험도는 3분의 12.4 빼기 3이 되겠고, 여기 이걸 계산할 때는 곱하기 100이라던가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계산을 해서 나오는 값인 3.133 반올림해서 3.13 단위 없음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체의 위험도를 계산하실 때 우리 교재 앞부분에 있는 이론 부분에서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자, 이런 기체들의 연소 범위, 그리고 아세틸렌, 수소, 이런 자주 발생하는 기체의 연소 범위들은 알고 계시는 게 위험도 문제나 다른 연소 범위가 이제 힌트로 나오는 그런 문제에서 푸실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까 이런 해당 관련되는 연소 범위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10번에 5개 저장소의 기준과 덩어리 상태의 유황만을 집안면에 설치한 경계 표시 안쪽에 저장 또는 취급한 것에 대한 기술 기준이다. 자, 지금 상황은 5개 저장소입니다. 자, 이 5개 저장소에 유황을 저장하는 상황이고요. 각각의 제조소 등마다 추가되는 기준들, 법령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지금이 어떤 장소인지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5개 저장소는 이 바깥 야외에 울타리만 쳐놓고 그 안에 위험물을 보관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이 정해져 있는데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자, 유황을 저장할 때의 기준은 법령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렇게 빈칸을 둔 문제인데요. 첫 번째로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저장할 때는 햇빛을 가리는 조치를 해야 하냐면, 과산화수소와 과염소산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햇빛으로 가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천막등을 고정하는 장치는 경계 표지의 길이 2m마다 한 개씩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를 해야 하고요. 유황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와 분리 장치를 설치할 것,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다른 부분에서는 유분리 장치라는 말이 자주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유분리 장치가 아니라 유황에 해당하는 설비에서는 그냥 분리 장치라는 것이 특징이 됩니다. 자,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이 이류의 유황과 인화성 고체, 그리고 사류 위험물의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인 것, 일석유류부터 동식물 유류까지, 그 다음에 육류 위험물, 이렇게 세 가지를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괄호를 보시면 불연성이나 난연성의 천막을 가린다, 즉 뜨거워지지 않게 한다는 내용으로 육류 위험물을 저장할 때 이런 조치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유황에 대한 것이 보통은 경계 표시 1.5m, 하나의 구역은 100제곱미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지만 지금은 기능장 실기이기 때문에 이런 주요한 내용이 아닌 조금 다른 내용들이 나왔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벤젠고리에서 수소 한 개를 메틸기, 메틸이라는 것은 CH3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걸로 치환된 지정수량 200리터의 위험물, 사류 위험물이면서 지정수량이 200인 것은 일석유류의 비수용성을 의미합니다. 자, 질산과 황산의 혼산화에 니트로화하여 생성되는 제5류 위험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벤젠고리에서 수소 한 개를 메틸기로 치환했다는 것은 벤젠에 메틸이 있는 톨루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톨루엔에서 질산과 황산의 혼산화에 니트로와 반응한다는 것은 톨루엔에 니트로가 들어간다. 그래서 트리니트로 톨루엔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오류 위험물은 트리니트로톨루엔이고요. 이것이 일산화탄소, 질소, 수소가 발생하는 분해 반응식으로 이제 할 때 여기에서 한 글자가 빠졌는데 탄소도 발생을 합니다. 탄소까지 써주셔야 되겠고, 자, 분자식을 쓰게 되면 C6H2, NO2가 3개, CH3가 CN2, H2, CO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탄소, 질소, 수소, 일산화탄소 이렇게 분해가 되는 것이죠. 자, 이때 개수를 A, B, C, D, 2로 맞춰 주시고 계산을 하시면 전체가 2, 3, 5, 12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트리니트로톨루엔의 분해식이 이렇고, 또 글리세린의 분해식도 굉장히 뭔가가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이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오류 위험물의 분해 반응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질소의 함유량으로는 전체의 무게 중에서 질소의 무게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무게 C6H2, NO2가 3개 있는 CH3. 지금 N이 몇 개 있나요? N이 괄호를 치고 3개가 있기 때문에 N은 3개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6, 1 곱하기 2, 14 곱하기 3, 16 곱하기 2 곱하기 3, 12 더하기 1 곱하기 3을 했을 때 이 전체 무게 대비 3 곱하기 14를 한 값이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퍼센트를 구할 때는 항상 이 전체 분의 부분 곱하기 100을 해주셔야 합니다. 곱하기 100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인 18.502라서 반올림하면 18.50%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물질의 구조식은 이 톨루엔에 니트로가 3개, 이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또 한 칸 건너서 하나 이렇게 있는 형태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입니다. 동소체, 같은 원소를 가진 분자이죠. 황린과 정린을 비교한 표입니다. 황린은 P4가 되겠고, 정린은 P라는 분자식을 가진 그런 위험물이죠. 자, 색상의 경우에는 정린이 적색입니다. 정린이 적색이고, 황린은 말 그대로 황색입니다. 황색이지만 사실 어떤 이제 자료에서는 백색이라고도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황색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정린은 적색, 황린은 황색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안정성이 적은 것은 황린이고 단독으로 좀 안정적인 것은 정린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독성도 보시면 황린이 독성이 있고 정린은 독성이 없습니다. 연소할 때 생성되는 것은 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P2O5가 서로 생기겠고요. 일단 P2O5가 공통적으로 생기겠고, 정린은 위험 등급이 2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2등급으로 시작하고, 황린은 3류 위험물 중에서 위험 등급이 1등급에 해당합니다. 안정성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황린이 안정성이 떨어지고 정린이 안정성이 있는 물질이다 보니까 황린이 CS2와 더 용해를 하려고 하고, 정린은 이제 혼자 안정적으로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잘 용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으로 보실 부분은 물에는 둘 다 녹지 않는다는 것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칸을 채우는 문제들은 다 맞춰야 점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점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연소 생성물이라던가 색상, 그리고 위험 등급 이런 부분은 반드시 맞춰주셔서 부분 점수를 노리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13번입니다. 비중이 0.69이고 비점이 26도씨, 증기 비중이 0.93인 제 사류 위험물인데요. 자, 사류 위험물이 웬만하면 증기 비중이 1보다 크지만 이런 식으로 증기 비중이 작은 상태가 나왔습니다. 자, 증기 비중이 1보다 작다는 건 29분의 분자량으로 했을 때 이 분자량이 29보다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29보다 작은 분자량을 가지는 제 사료 위험물은 몇 개 없습니다. 자, HCN이라는 것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텐데 1 더하기 12 더하기 14가 되기 때문에 분자량이 27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기 비중이 작은 사료 위험물을 HCN, 시아나수소를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물질명이 시안화수소입니다. CN을 C안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H가 붙었기 때문에 시아나수소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의 구조식은 H와 C 사이의 결합 하나, C와 N 사이의 결합이 3개가 들어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선을 잘 그려주셔야 되겠고, 위험 등급은 제1석유류의 사시아피, 수용성이기 때문에 위험 등급으로는 1석유류라서 2등급이 되겠습니다. 자, 연소할 때 HCN이 O2랑 만나게 되면 N2, CO2, H2O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H가 있기 때문에 H2O, C가 있기 때문에 CO2가 생긴다는 것은 익숙한 이제 생성물이고요. N의 경우에는 O2랑 일반적으로는 잘 반응하지 않아서 이렇게 N2가 나온다는 게 이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연소 반응식의 생성물을 주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 라번을 통해서 어떤 위험물인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미정계수법을 하는 방식은 같고요. 분수 나오는 거 조심하시고 4, 5, 2, 4, 2로 계수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5개 탱크 저장소에 설치되는 물 분무 소화 설비, 물이 분무 상태로 이제 뿌려지는 그런 상황이죠. 자, 5개 저장 탱크에 물 분무 설비로 방호 조치를 하는 경우, 5개 저장 탱크는 위험물을 굉장히 많은 양으로 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만일에 대비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물 분무 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표면에 방사해야 되는, 준비해야 하는 물의 양은 탱크의 원주 길이 1m에 대해서 1분당 37m 이상으로 20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양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5개 저장 탱크 주위에 물 분무 설비를 설치한다 그러면 2파이R에 37 곱하기 20을 해서 수원의 수량을 구하기도 합니다. 자, 원주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이 지름 곱하기 파이라서 2파이R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물분무 소화 설비의 방사 구역은 150제곱미터마다 하나씩 하도록 해야 하고, 표면적 1분당 20리터의 비율로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으로 해야 합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 대한 것은 5개 탱크 저장소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물분무 소화 설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분무 소화 설비의 수원의 수량을 산정하는 방법 2파이R 곱하기 37 곱하기 20으로 해서 5개 저장 탱크 주위에 설치할 때 수원의 수량을 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랑 방사구역, 물이 뿜어져 나오는 구역은 15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표면적당 20 곱하기 30을 한 양으로 이제 방사를 할 수 있는 양이 되어야 한다. 요 세 가지가 이렇게 큰 내용이 되겠는데, 물분무 소화 설비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